평행이동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자, 평행이동이라고 하면은 자, 얘네들이 두 갈래로 갈리거든요. 자,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은 말 그대로 되게 간단해요. 얘는 약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 0,0이라는 점이 있었다 쳐봅시다. 근데 내가 x축으로 얘를 플러스 3, y축으로 얘를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 치면은 이 점의 좌표가 3,2로 변하겠죠. 즉 이걸 다시 표현하면 0,0이란 점이 있었는데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이동한 양만큼을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 0,0이었는데 이동한 양을 그대로 굳이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게 자, 우리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은 그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도형의 평행이동은 이제 살짝 다른데요. 자, 얘는 원의 방정식으로 이야기해보는 게 좀 더 쉬워서 얘는 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이 있었어요. 자, 중심이 0,0인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이렇게 r제곱 이렇게 있었다 쳐봅시다. 반지름은 r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똑같은 반지름을 가진 원이 있는데 자, 얘를 중심이 3,2가 되게 있다고 치면은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럼 내가 분명히 자, 우리 뭐 쉽게 표현하면 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방금은 앞에서는 점을 점으로 이동시켰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데요. 도형을 이동시켰을 때는 뭔가 x 대신에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x 마이너스 3이 들어갔고요. y축으로도 y축으로 플러스 2칸 이동했으니까 y축으로 플러스 2, y 플러스 2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y 마이너스 2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시 그대로가 아니라 약간 반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자, 도형의 평행이동에 해당하는 도형에는 총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앞에서 배운 직선, 그리고 원, 그리고 또는 이제 일반적인 도형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얘네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도형이라 부르고요. 얘네들은 점의 평행이동과 다르게 이동을 합니다. 자, 요런 도형들이 보인다면 내가 만약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연산을 주신다면 우리는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은 다르게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청개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반대로 행동하는 친구죠. 그래서 x를 원래 x 플러스 a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는 걸 청개구리니까 어떻게?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써주시면 되고요. 자, y축으로 y 플러스 b만큼 이동하려면 y 마이너스 b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직선이 있었어요. 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었는데 제가 얘를 만약에 x축으로 플러스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 칩시다. 자, 얘는 두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x 대신에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 y축으로는 y의 플러스 1 이렇게 반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만큼 평행이동된 도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된 직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y는 3에 x-2에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던 플러스 1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결과를 가지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귀찮은 행위를 하면 좀 별로란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 직선의 평행이동에서는 만약에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아요. x축으로 하는 평행이동은 어떻게? 청개구리로 받아들여 주시고 y축으로 하는 평행이동은 그냥 뒤에다가 얹어서 써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y는 2x라고 있었어요. 자, 이를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 치면은 y는 2에 x 대신에는 청개구리 x 마이너스 3, x축으로 이동하는 얘만 청개구리를 해주고 y축 평행이동은 얘는 원래 청개구리 해도 되지만 그냥 뒤에다가 덧붙여서 써주는 게 이항할 수고로움을 덜어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좀 더 옳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도형, 직선을 완료했으니까 그 다음 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위에서 한번 했지만 그래도 원은 좀 두 가지 시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원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다 치면은 자, 도형의 이동은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y 대신에 y 플러스 2의 제곱, 이것이 1이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쉬운 케이스들만 나오진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이다. 요런 식을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하라. 요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 자, 이때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자, x를 뭘로? x-3으로, y를 뭘로? y-5로 바꾸는 행위를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이 룰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x-1이었는데, 저 x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x-3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그것의 제곱, 그 다음에 y-2였는데, 그 y가 뭘로 바뀌는 거야? y 빼기 5로 바뀌어서, 자, 그것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 다시 써주면 x-4의 제곱 더하기 y-7의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7이죠, 7? 2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 얘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얘가 원리에 입각한 풀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상황을 조금 악용하는 건데, 자, 이 원의 중심, 자, 원은 일단은 얘 본체가 뭡니까? 원의 본체는 일단 반지름은 허울뿐인 대상이고요. 결국은 중심이 이동하고 그 중심을 기준으로 반지름만 이렇게 형성해주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원의 본체는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중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중심이 1,2라고 한다면 중심은 뭐예요? 얘는 점이죠. 그럼 이 점을 내가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 치면은 x축으로 플러스 4가 됐고 y축으로는 7이 됐겠죠? 그럼 중심이 4,7이니까 얘를 가지고 역으로 다시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반지름은 1로 일정할 겁니다. 평행이동은 얘를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한 거니까, 자, 우리 반지름은 변화는 1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리 그대로 해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본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도형에다가 하나를 좀 더 추가해 볼게요. 저 본체로서 이동할 수 있는 도형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자, 포물선이라는 도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포물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인데요. 자, y는 예를 들면 꼭지점이 2,1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얘를 x축으로 플러스 3,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한다 치면 원래는 청개구리에 의해서 y-1, 그 다음에 x-3의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y는 x-5의 제곱 더하기 2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자, 이 원리에 입각한 풀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가 불편할 때가 좀 있거든요. 불편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자, 얘는 불편할 때는 일단 첫 번째, 얘가 이렇게 풀려 있을 때 좀 불편해요. 이렇게 풀려 있을 때는 얘를 이렇게 우리가 원리에 입각해서 풀어주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그걸 다시 바꿔서 완전적으로 바꿔야 되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과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자, 이렇게 풀려있는 식은 이렇게 꼭지점이 보이게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원리에 입각해서 풀어주시는 게 정신건강을 이루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는, 자, 이 포물선의 본체도 결국은 이 꼭지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꼭지점이 결국은 이렇게 돼서 이 도형이 이렇게 이동돼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똑같은 도형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꼭지점이 플러스 3 플러스 1만큼 이동했다 치면 5,2라는 새로운 꼭지점이 탄생하겠죠? 그러면 모양은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모양을 결정하는 상수라 생각하시는 모양이 1이죠 지금. 그럼 x-5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꼭지점만 5,2가 되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러한 게 이제 원과 포물선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도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도형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마지막 일반적인 도형. 자, 일반적인 도형은 우리가 이렇게 직선, 원, 포물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형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fx, y는 0 이렇게 나타내고, 자, 여러분들 얘를 받아들이실 때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데 어떤 그림이 있을 거고 이런 식이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얘는 그냥 x, y에 관한 식 정도로 식으로 뭔가 표현이 되고요. x, y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얘를 x축으로 만약에 플러스 3,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했다. 마이너스 4로 바꿀까요? 자, 마이너스 4로 평행 이동했다 라고 해주시면, 자, 여기 있는 x를 뭘로? x 청개구리니까 x-3으로, y는 플러스 4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꾼 요 도형의 방정식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역으로 또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워져 있어. 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없어져 있다 쳐봅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식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걸 가지고 얘가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x가 x-3으로 갔으니까, 자, 청개구리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려면 플러스 3만큼 x축으로 평행 이동하셔야 되겠고요. y가 y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여기 지금 플러스 4가 된 거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됐다 라고 청개구리로 받아들이시면 평행 이동이 얼마나 됐는지도 역추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요런 식을 가지고 얼만큼 평행 이동이 됐는지를 찾을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이 식을 만들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결과물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대칭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 건데요. 자,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과 다르게 매우 쉽습니다. 자, 대칭 이동은 점과 평행 이동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은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한번 바라봐 볼까요? 자, 점의 대칭 이동이 있겠죠? 근데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메커니즘이 똑같고 청개구리도 아니에요. 얘는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점만 잘 알아두면 도형은 알아서 따라오겠죠? 자, 여기 만약에 3,2라는 점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 3, y좌표가 2라는 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제가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했다 쳐봅시다. x축에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얘를 대칭시켰다. 말 그대로 약간 데칼코마니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찍어서 반대쪽에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x축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얘가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린 다음에 요 길이만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 요 점이 되겠죠. 그럼 얘는 x좌표는 3으로 똑같은데 y좌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만약에 y축으로 평행 이동했다 치면은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죠? y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만 부호가 바뀌게 됐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다시 방금 제가 뭘 했죠? 자, 제가 얘를 첫 번째 요렇게 x축
대칭 이동을 했죠. 대칭 이동을 했더니 좌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Y좌표가 변했네요. 2가 마이너스 2로. 자, 그럼 쉽게 표현하면 내가 X축 대칭 이동이다 라고 하면, 무슨 축 대칭 이동이라고 하면 X가 아닌 그 언급되지 않은 그 다른 이 점 있죠? 다른 축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을 했죠. 그럼 언급되지 않은 X축의 부호가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로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제가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자, 어떤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어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자, 대칭 이동이니까 뭐 아이디어로 그대로 치면, 자, 얘가 0,0이면 요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같다는 거니까, 얘가 새로운 얘와 얘의 중점이 0,0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대칭하는 거죠? 방금 원점 대칭했을 때 3,1을 원점 대칭하면 이렇게 되죠. 자, 원점 대칭은 그 어디에도 X축이냐, 아니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여기 Y축 대칭인 거죠. 어떤 축 이름이 아무것도 들어갔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원점 대칭은 XY의 부호를 전부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는 XY의 부호를 전부 바꾸자,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대칭 이동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X축, Y축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4,1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Y는 X라는 선이 있었어요. 자, Y는 X라는 선이 있었다 쳐봅시다. Y는 X라는 선이 있었다 쳐보면, 자, 여기를 요렇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켰다 치면은, 우리가 요 선에 대해서, 아까는 X축도 결국 어떤 선에 대해서, X축, Y축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거죠. 그럼 똑같이 좀 기울어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논리인데요. 이 기울어진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린 다음에 반대쪽에 똑같은 길이만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그 성질들을 좀 써먹어서 이 점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요 점의 좌표가 몇이 돼야 되죠? 증명 한 번만 해볼까요? 뭐 a,a라고 해봅시다.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 x좌표, y좌표가 똑같은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y는 x라는 이 친구랑 무슨 직이에요? 수직이죠. 그럼 앞단원에서 뭐라 배웠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a,a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잴 수가 있게 되죠. 기울기를 이렇게 잰다 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 a는 5다 이렇게 나와서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5, 2분의 5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저쪽에 있는 요 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내분점 공식을 써도 되지만, 자, 요렇게 이동했다 치면은 제가 여기서 한 칸 이동할 때 x좌표가 4에서 얘가 2분의 8, 2분의 2거든요. 2분의 3만큼 빠졌으니까 2분의 3 더 빠지면 2분의 2가 돼서 1이 되고요. 자, 2분의 3만큼 더 했으니까 2분의 3만큼 더 더하면 2분의 8이 돼서 4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자, 제가 만약에 어떤 점을 4,1이라는 점 또는 a,b라는 점이 있었다고 치면은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이 자리가 바뀐 1,4, b,a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되는 대칭 이동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요 점의 좌표가 a, b였어요. 제가 이 점을 y는 x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의 좌표,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x, y의 자리가 바뀐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책에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내신 준비하다 보면 무조건 아셔야 돼요. 내신 준비할 때 이렇게 돼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x라는 어떤 선이 있다 쳐봅시다. 그럼 제가 이 선을, 이 점을 이번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쳐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쳐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셔서 이렇게 점이 찍히실 거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자, 마찬가지 논리로 아까랑 비슷한 논리로 해보신다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니까 y는 x랑 비슷한데 얘는 쉽게 볼게요. x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b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넘겨주면 얘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얘는 자리도 바뀌고 부호마저 바뀌는 대칭이 됩니다. 다시 y는 마이너스 x 대칭, 얘는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얘는 a, b가 있으면 얘는 자리가 이렇게 바뀌고 부호까지 이렇게 바뀌는 대칭이 된다는 거,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논리들은 다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도형의 이동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왜도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x, x, y가 있었는데 얘를 x축 대칭해라. 그러면 언급되지 않은 y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논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y는 x 대칭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f에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외의 내용은 문제 좀 풀어보시면서 궁금증 생기면 그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칭을 푸는 논리는 이러하고요. 마지막 요 내용과 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외워서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외워도 나쁘진 않아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뭐 이거는 뭐 외울 수는 없거든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외울 수 없어서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 뭐 외워서 푸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근데 이유는 알고 외우셔야 되겠죠? 네, 한번 설명을 해드리긴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을 때, 자, 내가 만약에 여기 a, b라는 점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주어로 할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내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잰 다음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똑같겠죠? 똑같은 길이만큼 가서 이쪽에다가 대응점인, 여기 x라고 한다면 대응점인 x'이라는 요 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 좌표를 잘 모르니까 네모 세모라고 놓고 얘네들의 중점이 지금 얘인 거니까, 자, 둘이 더하면 네모 더하기 x가 평균 내면 a다 이렇게 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중점이니까 결국 이 중점의 x좌표의 2배를 때리면 얘와 얘의 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네모 값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2a-x 같은 논리로 2b-y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찾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2a-x, 2b-y 이렇게 결정되시게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좋아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얼만큼 이동했죠? x가 빠지고 a만큼 더했고, 얘도 y가 빠지고 b만큼 더했죠? 그럼 여기서 한 짓을 더해주면은
2a가 되겠고 x가 하나 빠지겠고요. 여기서는 2b가 되겠고 y가 하나 빠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어떤 임의의 직선이 있다 쳐봅시다. 이거 외우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해보는 게 빠른데요. 뭐 예를 들면 y는 2분의 1의 x 더하기 1이란 점이 있고, 자 위에 있지 않은 점 하나만 잡아 놓을게요. 뭐 3,1이라고 할까요? 3,1이란 점이 있습니다. 내가 얘를 여기다가 대칭 이동한 이런 점을 구하고 싶어요. 계산이 좀 잘 될진 안 될진 모르겠네요. 이렇게 가서 그림상의 논리는 이해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 찾는 게 중요하냐면 결국 요 점을 찾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리의 2배다. 여기서 간 요 운동을 한 번 더 했다 라고 하면 요 대칭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아까 그 논리로 바라보시면 요 점을 미지수로 둡시다. 얘는 2분의 1에 x좌표를 미지수로 두면은 자 t, 2분의 1에 t 플러스 1 이렇게 두실 수 있고, 이 2분의 1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역수야 되니까 요 빨간색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t 마이너스 3에 2분의 1 t 이렇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곱해주시면 2분의 1t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6 이렇게 되실 거고, 2분의 5의 t가 6이 돼서 t는 5분의 12. 숫자가 꽤 불편하네요. 얘는 5분의 12, 5분의 6에다가 1 더한 거니까 5분의 11 이렇게 되실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떤 운동을 했죠? 자 5로 바꿔봅시다. 5분의 15였고요 5분의 5였으니까 3이 빠졌으니까 5분의 9가 되실 거고, 6이 더해졌으니까 5분의 17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칭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좀 더 세세한 것은 한번 수업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